마스코트, 사전적 의미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이나 동식물을 뜻합니다. 프랑스어인 마스코트에서 유래된 단어죠. 하지만 요즘은 원래의 의미보다는 특정 단체나 매체를 상징하는 이미지 캐릭터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마스코트들은 각 단체를 상징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컬트적인 인기를 얻거나 혹은 반대로 역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인기를 얻은 마스코트들은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꾸준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 역사상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러 시리즈들에 등장하는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 하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시리즈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하로는 마스코트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시리즈에서 카메오 이상의 활약을 하는 건담 시리즈의 대표적인 인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하로는 건담 시리즈에서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는 아니었는데요. 최초의 하로는 토미노 감독의 1978년작 무적강인 다이탄 3의 제작 과정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원래는 다이탄 3를 수리하는 로봇 역할을 위해 디자인되었죠. 당시 토미노 감독은 이 하로의 디자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추후 제작할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이 디자인을 킵해두게 됩니다. 무적강인 다이탄 3는 복잡하고 우울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당히 호쾌한 작품이었고 덕분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만 이미 마음속에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고 있던 토미노 감독은 곧바로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미노 감독은 다이탄 3에서 킵해두었던 하로를 포함한 여러 디자인들을 기동전사 건담에 그대로 활용하죠. 참고로 화이트 베이스 또한 비슷한 이유로 건담에 활용된 것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인 하로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여 높은 지능을 통해 반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할9천과 일본어로 헬로우를 발음한 하로를 결합하여 만들어졌고 토미노 감독의 1979년작 기동전사 건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 내적으로 하로의 기원에 관해선 여러가지 엇갈린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퍼스트 건담에서는 아무로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나오지만 디 오리진에선 템레이가 기성품을 구입한 뒤 아무로가 개조했다는 설정이 등장하죠. 또 다른 설정에서는 선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우주세기 78년에 하로를 출시했고 콜로니 공사의 마스코트가 되었다는 설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로의 기원은 시리즈마다 다르게 묘사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퍼스트 건담 시점에 등장하는 하로는 애완용 로봇치곤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굴러다니거나 점프를 하며 이동하고 양쪽 커버에 내장된 팔과 다리를 통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며 유아 수준의 AI를 탑재하고 있어 직접 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간의 체온과 음성에 반응하여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기도 하죠. 거기다 뇌파를 원격으로 측정하여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기능도 있습니다. 이후 탈출한 포로인 코른을 방해하기 위해 직접 몸을 굴려 육탄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기성품을 아무로가 개조한 버전인 디 오리진에선 건담의 자료를 압수하러 온 연방 요원들에게 세큐리티 모드를 발동하려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화이트 베이스 삼총사가 등장할 땐 거의 항상 함께하여 1년 전쟁 내내 활약하는 등 작품 내에서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후 7년이 지난 우주세기 86년 시점의 후속작 제타 건담에서는 완구업체가 하로의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양산했다는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1년 전쟁의 영웅인 아무로와 브라이트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어 무작위로 두루 이름을 부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주인공인 카미유는 우주 잔해 속에서 하로를 발견한 이후 이것이 아무로의 하로라 생각하여 분석하지만 시판 제품이라 별다른 정보는 없었고 이것 때문에 집합 시간에 늦게 되자 카미유는 에마신에게 수정 펀치를 맞고 원리에게는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하게 됩니다.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하로는 팔과 다리가 사라진 대신 내부에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어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중력 상태에서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키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탄력을 가지고 있지만 총알을 막아내는 단단한 내구성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후 카미유는 하로를 신타와 쿰에게 선물하고 이 하로는 후속작인 더블 제타 시점까지 활약합니다. 우주세기 93년을 배경으로 한 역습의 샤아에서는 론데니온의 선물 판매소에서 아무로가 구입하여 하사웨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로의 언급에 따르면 시판된 모델 중 3세대 하로라고 하네요. 참고로 유니콘에서 라카이람의 함장실에 걸려있는 아무로의 사진은 이 장면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하로가 몰래 도찰한 것입니다. 역습의 샤아 이후 3년 뒤인 우주세기 96년 유니콘 시점에서는 주인공인 버나지가 어렸을 때부터 들고 다니던 하로가 등장하는데요. 애초에 코믹스 버전에서는 AS가 중단된 지 오래된 모델이라는 설정이었지만 정작 3년 전 시점인 역습의 샤아에서도 멀쩡히 판매되고 있었다는 모순이 생겼고 이후 애니메이션화 과정에서 이 설정은 생략됩니다. 내부에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연출을 제외한다면 다른 시리즈의 하로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난 우주세기 153년 빅토리 건담에서는 주인공인 우소의 아버지 한겔그 에빈이 주워온 곳을 고성능으로 개조한 설정의 하로가 등장합니다. 여러가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이 하로는 기존 시리즈들에 비해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며 사실상 전투 지원 AI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 이전 시리즈의 하로보다 좀 더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몸체에서 거품을 발생시켜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킨 거품에 빔 프로젝터를 투영하여 저장된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거품을 거대하게 전개하여 V 건담을 투영하는 것으로 적을 속이는 더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거품들은 우주 공간에서 급조 에어로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크기에 비해 파워가 상당해서 다른 건담 시리즈에 비해 6탄전에 투입되는 비율이 많고 낙하하는 우소를 물어서 지탱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험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작중 고장나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작품 중반 시점 토마 슈웨이의 우주 사양으로 개조되어 내부에 가스본배와 와이어건이 장착되며 우주를 유영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여러 활약상을 반영한 건지 우소가 V2로 갈아탄 이후부터는 조종석에 하로 전용 좌석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턴 우소가 출전할 때마다 함께 V2에 탑승하고 적의 위치를 브리핑하는 등 우소의 조종을 보조하며, 심지어 우소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하로가 직접 V2를 조종하기도 하죠. 이렇듯 여러 활약상을 하다 보니 우소는 하로를 자신의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고 작중 분량 또한 주연 캐릭터에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이후 우주세계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지 레콘기스타에서는 하로의 먼 후손인 하로비라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인 노레도가 벨에게 전해준 것으로 둘의 이름을 합쳐 노벨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죠. 하로와 비슷하게 점프하며 이동하거나 양옆이 갈라지며 바퀴로 이동하고 안면부의 표정이 바뀌는 등 기존 하로에 비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상 애완용이 아닌 환경 검사용 로봇이기 때문에 주변 공기 농도를 측정하는 등 환경을 분석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었죠. 특이하게도 양쪽 다리를 벌렸을 때 그 위에 올라탄다면 체중을 잴 수 있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토미노 감독이 지레코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우주세계에서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약했던 하로는 비우주세기 초창기 작품들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 시드 시리즈를 통해 비우주세계에서 처음으로 다뤄집니다. 시드 시리즈의 하로는 기존 우주세계의 하로에 비해 4분의 1로 크기가 줄었으며 라크스 클라인의 애완용 로봇으로 등장합니다. 설정상 아스란이 약혼자인 라크스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만날 때마다 만들어줘서 총 35대나 존재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라크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건지 가짜 라크스인 미아 캠벨 또한 빨간 하루를 들고 다닙니다. 재밌는 대사를 치는 것 이외엔 딱히 다른 기능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2024년 개봉한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서 납치된 라크스를 구출하기 위해 수면가스를 살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쓸모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방영된 더보로 시리즈에선 토미노 감독이 처음 구상했던 수리 로봇의 역할을 가진 하로가 등장합니다. 설정상 150년 전 목성 탐사선 에우로파에 파견되었던 리본즈 타입 이노베이드 스카이 이클립스가 제작한 것으로 리본즈의 성우가 아무로와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종의 오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리 로봇으로 기능하지만 작중 보여주는 모습들은 만능 로봇에 가깝습니다. 자체적인 AI가 탑재되어 있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수리용 메카인 카렐에 탑승하여 건담들의 유지보수에 투입됩니다. 각 하로들은 베다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많은 기밀 정보들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 입장에선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죠. 이외에도 몇몇 하로들은 기체의 컨트롤을 보조하는 역할에 투입되는데요. 작중 저격용 기체인 듀나메스와 켈딤은 장거리 저격을 하기 위해선 조종석에 내장된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의 기체 컨트롤을 파일럿을 대신하여 하로가 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켈딤의 실드 비트나 사바냐의 라이플 비트 같은 더보로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들 또한 이 하로에 의해서 컨트롤되죠. 참고로 사바냐의 경우 컨트롤해야 하는 비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파란색 하로가 추가로 탑재됩니다. 파일럿인 로고는 이 하로를 파트너라 부르며 매우 소중히 여기고, 다른 톨레미 팀들 또한 하로를 매우 귀여워하죠. 더보로 건담의 지원기 오라이저엔 조종에 미숙한 사지를 위해 빨간 하로가 함께 탑승합니다. 이 빨간 하로는 솔레스타일 비잉에 합류하게 된 사지를 위해 여러 정보들을 공유해 주었고, 오라이저에선 사지의 조종을 보조해주죠. 이후 사지가 탈퇴한 극장판 시점에서도 오라이저에 그대로 운용되지만 더보로라이저가 에르스와 동화되며 함께 파괴됩니다. 스론의 드라이에 탑재되어 네나 트리니티의 조종을 보조하는 퍼플 하로는 작품의 내용을 통째로 바꿔버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로를 개발한 이후 폐선이 된 에우로파에서 발견된 퍼플 하로는 내부의 유사 태양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이를 회수한 코너 가문은 유사 태양로 탑재기인 스론의 시리즈와 징크스를 제작하게 되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사 태양로가 보급되어 모든 모빌스트들의 성능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히 작품의 양상을 뒤바꿔버린 하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루이스의 레그넌트에 의해 드라이가 파괴된 이후 퍼플 하로는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되지만 이를 연방군이 회수하여 내부에 저장된 네나의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네나의 팬클럽이 생겼다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퍼플 하로는 80년 전 시점 코너 가문이 파견한 에우로파 탐사팀이 발견한 것이니 최소 80년에서 최대 150년 이전에 제작된 골동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작중 하로들은 먼저 생산된 모델들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톨레미 팀 내부에서도 고참격인 오렌지 하로가 퍼플 하로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퍼플 하로는 최초
혹은 초기 모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더불어 시리즈의 외전에선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하나요의 인격이 페렐슈테가 보유한 노란색 하로에 저장되어 있다는 설정이 등장하기도 하죠. 설정상 더불어 시리즈의 하로는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작중에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 방영된 건담 에이지에선 하로는 애완용 로봇 겸 컴퓨터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부의 주인공 플리트 아스노가 소꿉 친구인 에밀리 아몬드의 성격을 연구하여 비슷한 AI를 만들어 탑재하였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 더욱 말랑말랑한 신축성을 보여줍니다. PC 모드로의 변형을 통해 에이지 디바이스를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에이지 시스템의 관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부 시점의 엔딩 영상은 2부의 주인공인 아세무가 하로를 통해 저장된 사진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인 철혈의 오펀스에선 안타깝게도 마지막 화에서 구석에 짱 박혀있는 모습 이후엔 하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2022년에 방영한 수성의 마녀에서는 사회시설 곳곳에 하로가 사용됩니다.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안내 로봇 등에 탑재된 채로 운영되고 특이하게도 다른 건담 시리즈들과는 달리 AI의 성능이 좋지 않은 건지 무미건조한 말투에 딱딱한 말만을 반복하죠. 작중 등장하는 로지 찬테라는 캐릭터는 자신이 직접 개조한 고성능의 하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하로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눈에서 빨간 빔을 발사하여 남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다만 무미건조한 말투를 쓰는 점은 여전합니다. 최후반부에선 하로가 탑재된 포탑이 등장하여 콰이어트 제로에 잠입한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건담 시리즈가 극중극으로 등장하는 빌드 시리즈에선 아무래도 시점이 가까운 미래다 보니 실제로 움직이는 하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캐릭터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개인 아바타처럼 활용되며 작중에서도 많은 인기를 자랑하죠. 공식 패러디 작품 기동전사 건담시에선 역대 하로 중 가장 괴상한 하로가 등장합니다. 이 하로의 내부엔 사랑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작중 언급에 따르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고 카조오라는 아들이 있으며 일과 관련하여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로는 흡연을 하며 브라이트에게 고민 상담을 하곤 하죠. 어쨌든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지 브라이트 이외의 사람에게는 철저히 업무 모드로 돌아갑니다. 세일러 마스는 이를 몰래 훔쳐보며 이 하로의 기구한 인생에 은근히 공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